네, 오연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연혜입니다. 예. 네. 피드백 타임 시작해봅니다. 예. 0345님께서 회사에 말벌집이 생겨서 119에 전화했는데 몇 분 만에 연결됐어요. 의료 대란 때문에 요즘 소방서도 대란인 것 아닌가 합니다. 전화 연결 자체가 몇 분 만에 됐단 말씀이죠. 그래요. 예. 말벌에 쏘이면 이게 생명에도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섭죠. 사망하시는 예. 분들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388님께서 권순표 뉴스알기 애청자입니다. 동생이 아파서 건대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6시간 만에 응급실 들어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새 한두 분이 아니라서요. 예. 네. 4326님, 젊은 청년은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심정지인데도 맞아요. 100m 있는 대학병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의식불명이고 국회의원은 아는 목사님은 수술이 겁난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걸 안심까지 시켜가며 부탁해서 네. 수술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119 대신에 그러면은 인요한 위원에게 문자 보내면은 수술 치료 가능한 겁니까? 이름도 모르고 그런 분인데 예. 연락 와서 해줬다고 하던데 답답합니다. 8906님께서는 대통령 응급실 방문 기사의 사진 보니 응급실 베드가 다 비어 있던데요. 혹시라도 보여주게 한다는 이유로 그때 응급실 뺑뺑이 하신 분 없었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입장, 대통령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신뢰를 아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정부가 응급의료의 공백을 막겠다고 대학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대 목동병원에 군의관 3명을 응급실에 배치가 됐는데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기존 근무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파견 당시에 응급실 근무 계획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최대한 설득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급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보내놓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듣지도 못하고 막 가서 보니까 이게 뭐죠? 이러니까 또 그러니까 협의 자체도 엉망일 것이고 과연 또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군의관들이 와서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는 일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큰 도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보낸다 그랬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군의관을 배치하려면 지금 기본적인 게 되면은 이것조차도 어디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이게 소통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윤혜 씨 깜짝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걸 요구하고 계셔서. 아니 그래도 비서관 배치하는 것보다 군의관을 그래도 파견하면 그래 아주 작은 도움이 그거라도 제대로 했어야죠. 근데 그렇죠. 그것도 제대로 행정 연락망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예. 그렇네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료 대란에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지 엉망진창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럼 군의관 공보의 파견으로 지역 의료의 공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또 비판적인 생각들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분들이 군의관들이 원래 하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쪽 돌 빼서 이쪽에 막으면 그쪽은 또 공백이 생기는 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당연한 거를 어떻게 대통령실만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대답해 알고도 아니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가끔 저한테 툭 물어보지 좀 마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어떤 답을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대통령실 왜 그런지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편 광주에서는 심정지 상태로 아까 사연에도 왔었죠. 예. 대학 교정 벤치에 쓰러진 여대생이 바로 100m 앞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있었지만 의료진의 여령 문제로 수용을 거부당해 다른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는데 의식불명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오마이뉴스에 구급대원 인터뷰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구급대원 분들이 지금 경남에서 발목이 절단당한 분은 대구까지 가고요. 또 경남의 초등학생이 또 발가락이 절단이 됐는데 부산까지. 그러니까 대구나 부산은 너무 일상인데 일산 있잖아요. 경기도 일산까지도 이송이 되고 응급 환자가 인천까지 와서 지금 이 구급대원분들은 이번 추석이 너무 겁이 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급대원분들도 겁이 날 것이고 맞아요. 또 몸이 건강한 일반 국민들도 겁이 난다고 하니까요. 당연하죠. 갑자기 뭐 탈이라도 날까 봐. 그렇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대통령이 어젯밤 응급실 찾은 것도 이게 뭐 현장 상황을 좀 알아라 요구를 하니까 또 응급실 이게 약간 쇼 같잖아요. 그 전속
취재단 몇 명 불러가지고. 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아는데 꼭 가서 눈으로 이렇게 정리된 데를 봐야지 합니까? 이렇게 방송 한 번 들어도 네. 예? 그 전문가들 얘기 한번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나 언론 비서관들이 말입니다. 네. 그 보고만 제대로 되고. 편집된 그것만 갖다 드려도 네.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이 현장을 모르는 것이지 현장을 네. 안 가봐서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 제 보기에는 아무래도 응급실 저렇게 바쁠 텐데 네. 대통령 온다 그러면 또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다녀오셔서 분명히 봤잖아요. 이렇게 지금 근데 상황이 제대로 봤을까요? 그 현장을 제대로 저는 볼 수 없었을 근데 거라고 의료진도 봅니다. 좀 전달하신 의료진 분들도 계신 것 글쎄요. 같아요. 예, 그렇긴 하겠지만 왜냐면 2명 이상 응급실에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네. 그겁니다. 정보가 없어서 지금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고 듣기 싫은 얘기를 안 들어서 지금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란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그 의료진이 잠깐 말씀하시는 건 듣고 네. 저에게 맞구나 해서 바뀔 대통령이었다면 그동안 이 쏟아지는 보도만 봐도 네. 얼마든 듣기 싫은 얘기만 들어왔어도 전문가들의 얘기나 네.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얘기나 언론의 얘기나 이 듣기 싫은 말만 듣고 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인식만 있었어도 이 지경까지 안 됐겠죠. 아까 여기 보면 청취자 예, 분들 베드가 문자. 비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비어 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요새 응급실이 난린데 이렇게 비어 있었는가 과연 이게 그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네. 또 대통령 간다고 하니까 그 현장에서 네. 뭐 어떻게든 좀 안정돼 보이려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하는 의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지- 기자들이 그래요. 가지를 못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정부는 전체적인 객관적 지표는 붕괴나 마비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 지금도요. 예. 일부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군요. 그러니까 이 아, 예, 그렇습니다. 전혀 현장에 갔지만 전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그러니까 현장 가서 무슨 옛날 60, 70년대식으로 현장 높으신 분이 현장 순찰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실 필요 없어요. 정말 마음과 귀만 열고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듣기 싫거나 인정하기 싫은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말 대책을 찾기 시작해야 할 때지 네. 현장 가서 이렇게 눈으로 한번 둘러보는 듯하는 거 네.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예. 맞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의대 증원 숫자 타협해가지고 줄이고 빨리 예. 돌아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면 되는데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올해도 세수가 30조 펑크날 가능성이 높다. 세수 부족이다. 긴축 재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기사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윤혜 씨가 특히 화내는 분야죠 이분? 돈 아주, 내기? 정말 기가 막힌데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에 비해서 다 2배 이상의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140억 원. 그러니까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서 140억 원에 달하는 총 사업비를 책정했어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 67억 원이었어요. 근데 기재부 관계자가 아직 사저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산된 금액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저 위치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2배 이상 땡기자 뭐 이런 겁니까? 세금이 무슨 꽁돈입니까? 이게 2배가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게 이해가 안 되고 사저 위치도 결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부지 면적이 전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호처 신축 이 시설도 당연히 줄어들어야지 되는 게 상식적인 뭐 건데. 서울에 가까운 데를 잡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정말 약간 화가 나는 게 그 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문제가 나왔을 때 당시에 야당에서 네. 아방궁 어쩌고 하고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네. 뭐 아방궁의 2배는 아방궁 곱하기 2인데요. 네. 아방궁을 2개나 지어서 뭘 뭐가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경호시설의 신축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게 어떤 140억 항상 원에. 현 정부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 네. 자기 발등 찍을 얘기들을 자기들이 늘 하면서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자기 말이 모순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어떤 말들이 모순되면 네. 그걸 그냥 뭐 그렇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설명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전 어떤 사저 가지고 그렇게 어떤 뭐 낭비다 아방궁이다 비난을 했으면 여당 의원들 그때 당시 비난했던 여당 의원들은 네.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적어도. 오히려 예. 줄여서 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왜냐하면 2배 이상. 지금 재정이 안 좋으니까요. 네. 예. 그런데다가 2022년도에 이제 청와대 나와가지고 여기에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여기에 수억 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2배 넘게 113억 원이 리모델링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예. 합니다. 뭐 청와대를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청와대 구경 못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안달나신 분들 있습니까? 예. 청와대 구경 가려면요 좀 건강해야지 갈 수 있어요. 예. 아파도 치료를 못 받게 나라를 지금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불필요한 돈 저는 국회에서 절대 예산을 허락 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라앉히고 들어가십시오. 예, 흥분하셨습니다. 아니 가라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다가 가라앉히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오윤혜 감사합니다. 씨였습니다.